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알롬입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연애는 어떤 것인가요? 지긋지긋하게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봤거나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봤거나 가스라이팅의 왕을 만나서 맨날 내 잘못이고 지 잘못은 없고 조종당해봤거나 잠수함을 만나서 너무 답답해서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거나 여러 유형의 최악의 연애가 있었을 겁니다. 한 번만 당해도 진저리가 나고 트라우마 오죠. 앞으로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한 경우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최악의 연애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거나 아닌 줄 알고 만났는데 비슷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과정과 결과가 똑같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도대체 최악의 연애를 반복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상담 프로그램에서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연애 패턴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심도 있게 다룬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최악의 연애를 반복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연애만 하는 이유는 부모님과의 풀리지 않은 이슈가 연애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기대했으나 받지 못했던 것, 상처받은 부분을 애인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스쳐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경험이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수많은 기대와 결핍, 상처, 소망, 이런 스스로 부정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까지도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이 무의식은 우리의 동기와 행동, 생각에 해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에 이 동기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결핍을 연애에서 제대로 치유해 보려고 비슷한 판을 짭니다. 비슷한 상황과 등장인물을 골라 판을 만드는 이유는 비슷한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야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가족들에게 폭언 폭행을 쭉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진짜 참고 참다가 진짜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나도 도저히 못 견뎌서 성인이 된 후에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강력하게 느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분노, 원망이 드는 한편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사건으로 남겨진 아버지와 나는 버려진 고통을 공유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방치한 채로 떠났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나를 낳아준 사람조차 떠났구나, 혼자 남는 불안, 그리고 버림받고 싶지 않은 동기가 아주 강렬해집니다. 이런 것이 연애에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죄책감과 엄마가 떠났을 때의 고통은 애인이 막장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합니다. 무의식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노력으로 변한다면, 그래도 나와 행복해진다면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갔던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아버지를 포기하고 떠났던 나의 죄책감은 줄어든다. 나를 떠난 어머니에게 다시 사랑을 확인받는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내가 하기에 따라 잘 지낼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의식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애인이 막장이어도 먼저 떠나질 못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오히려 매달리고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애쓰고 이렇게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아버지에게 받았던 폭력을 또 받고 어머니가 떠났을 때의 고통을 또 느끼며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고 유사한 상황이어도 사람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특성을 닮은 애인을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만들면 이 비극이 끊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문제는 애인이 여러분에게 상처 줄 때 여러분의 대처 방식이 예전과 똑같아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되풀이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면 이제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전 애인과의 경험,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가족 관계, 나의 습관, 주어진 환경 등등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사실 왜 자신이 헤어지지 못하는지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게 심리상담사의 역할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애인이나 과거의 애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속성을 반반씩 닮았거나 한쪽을 많이 닮았을 겁니다. 또 애인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과 닮았거나 부모님에게는 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태도를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던
원초적 결핍을 애인에게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애인이 부모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 화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부지치게 될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반복된 최악의 연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의식이란 것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상처 준 부모와 닮은 사람을 고르게 만들까? 왜냐면 부모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이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본 커플은 부모입니다. 그 커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며 무수히 반복되어 강화된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이 부모님 개개인과 어떤 사이였고 그분들과의 사이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수십 년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좋든 싫든 익숙한 것에 끌립니다. 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 집에서 느꼈던 비슷한 분위기, 집에서 해왔던 나의 역할, 그 속에서 수십 년간 느꼈던 생각과 감정, 기대, 결핍, 느낌들이 익숙해서 그런 사람, 그런 판을 찾거나 만들게 됩니다. 머리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반복돼서 깊게 파인 마음의 물길엔 다른 물을 퍼 담아도 똑같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부모님과 경험했던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는 했는데 주제 자체가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더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룰 영상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연애 패턴을 깨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신 한 분이라도 본인의 반복됐던 최악의 패턴의 연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는 그날까지 NSA 이알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